오늘 첫 번째 주제는 거제도 최연소 해녀의 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멀리 거제도에서 오셨습니다. 진소희 선생님, 해녀의 삶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제도에서 10년째 물질하고 있는 해녀 진소희입니다. 네, 저는 거제도에서 최연소 해녀이고요. 거제도에서 네. 가장 젊으신 분이군요. 네. 해녀 선배님들이 아침마당을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선배님들, 저 아침마당 나왔어요. 다들 보고 계시겠다. 네. 뜻깊은 근로자의 날 아침마당에 나와서 정말 영광이고요. 네,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제주도가 아니라 거제도에도 해녀가 있어요? 이렇게 젊은 해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많이 물어들 보시는데 오늘 강연을 통해서 왜 해녀 일을 하게 됐는지, 요즘 해녀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해녀라고 한다면 맨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나이 지긋하신 분들께서 물 속에서 막 하는데 나오시면 이제 허리 구부정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걸으시는 분들만 떠올렸는데 최연소란 말이죠. 네. 거제도에. 네. 그런데 어떻게 해녀 일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네, 아이고. 제가 해녀가 되기 전인 20대 초반에는 원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지 못하고 어려운 가정사로 빨리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 따는 데를 몰두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듯이 피부관리사, 네일아트, 두피관리사, 간호조무사 등 여러 자격증을 땄고 부지런하다. 피부과 전문 병원에서 취직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막상 일을 해보니 긴 근무 시간과 적은 월급, 그리고 직급의 한계를 부딪히면서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 맞나? 회의감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던 와중에 거제도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우연히 앞바다에서 해녀분들이 물질을 하시는 거를 보게 됐어요. 네. 거제도에 해녀가 있다는 거에 일단 놀라고 네. 나이가 많은 해녀분들이 건강하게 물질을 하면서 돈을 벌어 가시는 거예요. 그쵸. 거기에서 이제 해녀에 대한 관심이 크게 갖게 됐고요. 네. 그 후로 무작정 해녀분들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막 이것저것. 네. 그리고 빵이랑 우유 같은 간식거리를 사서 친해지려고 노력했고. 어르신들인데 그렇게 또 살갑게 구셨구나. 네. 예. 그런 모습을 좀 예쁘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그런 해녀분들의 모습과 본인 능력껏 노력한 만큼 벌어가는 그 해녀라는 직업의 매력에 빠지게 되어서 계속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만났던 선배님들, 그 당시에 선배님들 나이대가 대충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보통 60대, 70대 이상 해녀분들이 많으셨고 막내 해녀가 60대셨어요. 막내 사실 해녀가. 요즘 그 연세에 돈벌이 하긴 쉽지 않은데. 그치. 그럼 최고령 선배님은 어느 정도? 지금 88살. 여든여덟. 근데도 지금 바다에 들어가세요? 네. 어머. 미역 작업 같은. 그만큼 건강하시다는 네, 거죠. 그만큼 건강하세요. 물질을 해야 안 아프시대요. 그렇지. 네. 그런 분들은. 네, 맞아, 그래서 맞아. 20대 여자애가 이제 해녀분들, 70대 이모님들 제가 거의 손녀뻘이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막 해녀에 대해 물어보고 관심 가지고 하니까 너무 기특해 하시더라고요. 해녀분들 맨날 우리가 마지막 세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를 보고 약간 진짜 희망을 좀 느끼신 것 같아요. 네. 그 후로 몇 번 일을 도와드린 것이 계기가 돼서 본격적으로 해녀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해녀 일과는 어떻게 한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너무 궁금해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와. 뭘 먹고 뭘 하는지 궁금합니다. 방학 때만 보던 생활 기록. 네. 예, 해녀가 예쁘다. 어떤 일을 하는지 하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날씨인지 확인을 하고 기상청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네. 파고 높이, 풍속, 풍향 상태까지 살펴보고 이제 일할 수 있는 날씨인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밀물, 썰물, 물때를 보고 확인을 하고 언제인지 체크를 합니다. 이게 날이 안 받쳐주면은 그날은 못 하는 날일 수도 있고. 네, 그런 맞아요. 거네. 풍랑주의보거나 그런 주의보가 떨어지면 작업이 아예 안 돼서 항상 물때를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날짜는 몰라도 물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질 나가기 전에 장비를 준비하거든요. 네, 해녀의 작업에 꼭 필요한 장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차가운 물 속에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고무옷을 입고요. 네, 그리고 이 고무옷이 생각보다 신축성이 없어가지고 입기도 힘들고 잘 찢어지기도 해요. 찢어져요. 네, 근데 이제 돌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치, 꼭 그치. 필수로 입고요. 요즘은 고무옷이지만 50년대, 60년대 정말 천 옷 입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정말 춥고 힘드셨겠네요. 네, 지금은 많이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닷속에서 수영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리발을 착용합니다. 네. 당연히. 아니 근데 저 벨트 같이 생긴 거 마이크 여러 개 5개인가 달려 있는 것 같은 저 벨트는 뭐예요? 그러게. 네, 저게 해녀들이 허리에 차는 연철이라고 하는데 납덩이예요. 납덩어리요? 네. 왜? 고무옷 자체가 부력이 있어서 몸이 잘 뜨기 때문에 그거를 연철로 무겁게 해서 잠수를 도우는 역할을 합니다. 가라앉아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몸무게에 따라 개수가 다르겠군요. 네, 맞아요. 몸무게랑 뭐 그런 키 이런 거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집니다. 많이 다쳐야겠다 가벼워서. 네. 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갈고리. 네, 바닷속에서 소라나 굴 등 떼어낼 때 사용하는 도구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장비가 제일 중요한데요.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이 해녀가 바다에서 작업을 할 때 띄어넣는 부표 역할을 하는 태왁이에요. 태왁. 네. 저희가 바다 속에서 작업을 할 때 배가 지나다니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여기 해녀가 있으니 피해가세요라는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되게 네, 중요하다. 그러면서 안전을 지키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태양 밑에 망사리가 있어요. 망사리, 그물인데 바다에서 채취한 해산물을 담는 그물이고, 네, 이런 여기에다가 이제 바다에서 해산물 보물들을 막 담죠. 밑에서 주워 와가지고 숨 한 번 쉬면서 거기다가 전복을 집어넣고. 집어넣고 다시 내려가는군요. 네. 네, 이런 장비를 점검하고 바다로 나갑니다. 네. 물론 물질 시간은 물때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네,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항상 용왕님께 오늘도 안전하게 물질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들어가고요. 제가 물질하는 모습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와. 영상 촬영을 해놓으셨나 보다. 젊은 해녀들이라 다르네. 네. 저희는 주로 배를 타고 많이 이동을 해요. 네. 아, 배 타고 가서 이게 진소희 씨예요 네. 지금? 저예요. 산수하는구나. 네, 어이구 지금 소라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소라. 소라. 오. 아, 저게 소라야. 그냥 줍네요. 전복, 자연산 전복이다. 전복. 자연산이다. 야, 아까 바위인 줄 알았는데. 네. 오, 크다. 야, 바위에 딱 띄어내니까는 전복이네. 이건 돌미역이에요. 골미역. 저 싸먹으면 맛있지. 네. 저것도 밥도둑인데. 아이, 물고기들 너무 이쁘다. 많이 물고기 보여줘. 때 예뻐라. 보는 맛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수족관에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공기통도 없이 아주 편안하게 오래 있으시고. 오! 문어다, 문어! 와. 이야, 월척이네. 문어 잡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왜요? 손맛이 좋거든요. 손맛이 좋아. 제가 지금 제일 빠른가요, 문어가? 네, 문어가 엄청 똑똑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재빨리 채취를 해야 돼요. 네. 아, 그렇구나. 제일 가격 센 건 뭐예요? 아무래도 갈수록 귀해지는 자연산 전복이. 자연산 전복하면 그날은 진짜 돈다 월척이다. 그것만 캐면 오늘 이제 집에 가면 되는 네, 거네요. 집에. 아, 그렇구나. 요즘은 어떤 해산물들이 많아요? 아, 요즘은 홍해삼이랑 돌멍게, 바위굴이 많이 있을 때거든요. 바위굴. 네. 지금 수온이 조금 내려가서 살이 차오르면서 단단해져서 식감이 탱글탱글 단맛이 올라오면서 향긋한 바다 내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야. 진소희 씨 표정이 먹어본 표정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네. 진짜 아유. 너무 신기해. 저거 바닷속에 쑥 들어가서 저거 다 캐고 오는 게.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요새 이제 아이돌 댄스를 추면서 이렇게 영상도 올리고 그러는데 밖에서도 이렇게 춤을 추고 그러면 숨이 차거든요. 네. 근데 물 안에 들어가가지고 숨을 한참을 참고서 이렇게 건져 올려야 되잖아요. 여기 공기통도 안 차고 들어갔잖아요. 아니 근데 얼마나 그 들어가갖고 숨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보통 수중
작업을 할 때는 물속 깊이에 따라 숨 참는 시간이 달라지거든요. 네, 보통 1, 2분 정도 숨을 참고 제가 안 움직이고 수면에서 숨을 참으려고 하면은 5분 정도 참아본 적이 있습니다. 폐활량을 타고 나야 되는 거예요. 발 휘 씨가 원래 타고 나신 게 아니요, 있는 건가요? 처음에는 3분 정도였는데 하면서 조금 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오랫동안 숨을 참았다가 물 밖에 나와서 숨을 탁 터뜨릴 때는 하는 느낌이 들겠네요. 네, 진짜 제가 최대 35m 정도까지 잠수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네. 이렇게 숨을 참고 나오면 해녀분들이 숨빗소리라는 걸 내거든요. 네네네. 한 번에 숨을 하 하고 뱉어버리면은 목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얇고 길게 지금 물속이 아니라서 잘 안 나오는데 아. 이런 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숨을 뱉으면서 하는 이 소리를 휘파람 같기도 하고 바람 부는 소리 같기도 해서 숨빗소리라고 합니다. 숨비소.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들어봤어요. 맞아요. 예. 네. 이런 숨빗소리를 내면 이제 무사히 물질을 하고 올라왔다는 신호이기도 하고 같이 물질하는 해녀분들이 서로 들으면서 안전도 확인하고 아, 그렇구나. 마음도 놓이게 됩니다. 네. 또 우리 막내 소리 들으면 우리 막내가 잘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 네. 거군요. 하루에 물질 4시간 정도 하고 물질을 끝난 후에는 수확한 해산물을 정리를 해요. 무게와 종류별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씻고 장비 정리한 후에 온전히 자유시간. 이야. 네, 저는 이때 하고 싶은 공부나 취미 생활을 많이 했고요. 네네. 그리고 지역 장터나 직거래로 해산물 잡아온 것을 판매를 합니다. 근데 하루 작업량이 한 4시간 정도면 굉장히 이게 자기 시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네요. 알차다. 이제 해녀 전에도 우리가 다른 직업도 해보셨잖아요. 네. 이건 해녀는 이게 진짜 장점이다.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해녀는 진짜 정말 장점이 많은 직업인데 네네. 하루에 일단 4시간 물질을 하고 나면 나머지 자유시간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형 선박 면허랑 스킨스쿠버, 프리다이빙 같은 자격증을 좀 많이 준비를 했고요. 부지런하다. 네, 그리고 저와 같이 일하는 언니는 새 아이를 키우거든요. 네. 네, 아이를 키울 때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네, 키우기 굉장히 좋고요. 막 그런 애들 학교 갔을 때만 잠깐 네, 일해도 잠시 되겠네요. 하고 애가 아프거나 이럴 때 쉬면 되니까. 쉬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게 진짜 장점이고 그다음에 물질 자체가 운동이 되기 때문에 따로 다이어트나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날씬하잖아요. 날씬하잖아. 어머. 그리고 직접 딴 싱싱한 자연산 안주를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요. 반찬이라고 안 하고 굳이 안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술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진짜 신선한 해산물로 건강한 식사를 하면서 이건 진짜 해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그러네요. 생각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일한 만큼 벌 수 있고 제가 한 만큼 벌어가기 때문에 그게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해녀는 정년퇴직이 없기 때문에 몸만 건강하면 평생 직업을 할 수 있습니다. 88살에도 아직도 물질하신다니까. 네. 야, 진짜 너무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로 저기 80 넘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뭐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정년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도 좋고 요새 해녀를 주제로 한 뭐 영화나 뭐 이런 것들 네. 각광을 받아서 해녀가 많이 주목받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최근에 드라마도 아주 재밌게 봤어요. 네, 요즘 인기 드라마 폭삭소 가수다라. 예, 맞습니다. 네. 영화 밀수 같은 경우에도 해녀가 주인공이었거든요. 맞아. 잘 봤수다게. 김혜수 씨 나왔던 그 네. 영화 거기서도 맞아 해녀가 나왔어요. 염정아 씨랑. 네. 예. 어머, 맞아요. 김혜수 씨랑 찍으셨네. 네. 저 영화 작업에 참여를 하셨던 모양이군요. 네, 제가 배우님들께 직접 알려드리고 해녀들의 해연법, 잠영법, 숨빗소리, 전복 채취하는 방법까지 시범을 해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김혜수 배우님이랑 염정아 배우님이 열심히 배우셔서 정말 영화 보니까 정말 해녀처럼 잘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너무 진짜 잘하셨어요. 저도 봤거든요. 그 밀수 봤는데
나는 진짜로 해녀인 줄 알았어.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잘하셨어요. 소희 씨한테 배운 거구나.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셨네요. 네. 사실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잖아요. 네, 진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해녀란 직업이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영국, 독일에서도 저를 주인공으로 다큐멘터리도 촬영을 했고요. 진짜요? 네. 최근에 해녀에 대한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가 국제영화제상에서 그 상을 받았어요. 오. 네, 그래서 진짜 뿌듯하고요. 이렇게 방송이나 유튜브, SNS에 해녀에 대해 알리고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요? 저는 바로 젊은 해녀 후배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네, 제가 해녀 선배님들과 얘기하면은 옛날에 해녀란 직업이 못 배우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는 일이라고 좀 부끄럽다고 하는 말까지 들어봤거든요. 네. 그러실 일은 아닌데. 그런 말을 들으면 좀 속상하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면서 지금은 달라졌거든요. 지금은 바다에서 생계를 잇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을 이어가는 문화의 상징이 되었어요. 네. 그럼요. 지금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까지 됐잖아요, 해녀가. 맞죠? 2015년에 국가 중요업 유산 제1호가 됐고요. 네. 2016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이 됐고 2017년 국가 무형 문화재 제132호. 네, 이렇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해녀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현실은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해녀들의 젊은 수가 해녀가 얼마 안 되니까요. 그래요. 네. 근데 또 사실 요즘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 바닷속 환경은 어때요? 그래요. 10년 정도 물질을 하셨으면 아실 네. 것 같은데. 진짜 체감이 많이 될 정도로 생태계가 많이 바뀌었고 진짜요? 네. 10년 사이에도. 네, 작업 일수도 줄고 날씨 때문에 네. 그리고 수확량도 조금씩 줄고 있긴 해요. 실제로 해녀들이 바다 쓰레기도 수거하고 환경 정화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정기적으로 저희는 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일도 하고 계시는데요. 세상에 예. 바다에 저는 타이어까지 건져내는 아유. 거예요. 진짜 어우 쓰레기 많다. 많아요. 어쨌든 오늘 소희 씨 얘기 듣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네. 혹시 제 얘기를 들으시고 해녀라는 직업에 관심이 생기시는 분은 망설이지 말고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거제도에 가서 소희 씨 찾으면 돼요? 네. 거제도 안 진짜로. 가고 요즘 SNS로 다 연락해요. 질문이 왔어요. 네네. 소희님의 강연 듣다 보니 해녀 일에 관심이 생겼는데 저도 관심이 있는데 할 늦게까지. 해녀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네. 물어보셨거든요. 해녀는 지역마다 조건이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먼저 살고 계시는 시청의 바다 수산가에서 알아봐야 됩니다. 네, 되는 방법이나 배 위치, 선주님 계신 곳, 네, 바다가 있는 곳 대부분에는 해녀분들이 계시고요. 집 근처 해녀님과 선주님을 뵙고 대화를 해보시면 네, 저 역시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직접 해녀분들을 찾아뵙고 열정을 보여드리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아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누구나 도전하실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숨을 오래 참을 수 있는 네. 폐활량은 기본 조건으로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폐활량이나 수압에 버티는 힘 같은 거는 기르셔야 되고 물에 대한 무서움이 없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물 좋아하셔야 그렇구나. 되고. 항상 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네,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싱싱한 수산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소중한 일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해녀님들의 노고와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더욱이 환경 정화 운동까지 맞아요.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해요. 더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